안녕하세요. 박엄마입니다. 어느덧 세윤이가 언어 치료를 받은 지 1년 8개월이 지났어요. 얼마 전엔 언어발달 정밀 검사 3차도 받고 왔어요. 1년 8개월이란 시간 동안 저도 언어센터에서 많은 걸 배웠고 책과 영상을 통해 또 많은 정보를 접했어요. 그러면서 세윤이의 언어가 더욱 지연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세 가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오늘은 그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볼까 해요. 첫째에게 더 많은 관심을 주다. 둘째가 태어나고 첫째는 가지도친 고슴도치처럼 모든 이들에게 날카로웠어요. 안 그러던 애가 누워서 악을 쓰고 장난감을 던지고 괴성을 지르는 것처럼 있는 대로 심통을 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종잡을 수 없는 탱탱볼처럼 이리 튕기고 저리 튕기고 막 그랬어요. 둘째를 돌보느라 힘든 저를 위해서 신랑이라던가 시어머니, 저의 엄마가 첫째를 돌보려고 애썼지만 저 빼고는 모든 이들에게 막 소리 지르면서 거부를 했었어요. 진짜 그때 생각하면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오로지 저랑 있을 때만 소리를 안 지르고 따라줬으니까요. 시간이 지나면 차차 나아지겠거니 했는데 나아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때쯤 둘째는 다르다라는 책을 읽게 되었는데요. 그 책에 동생이 생긴 첫째를 폐위된 왕으로 비유를 하더라고요. 폐위되기 전에는 주위 사람들에게 온갖 존경심과 관심을 받지만 폐위된 후에는 누구 하나 예전만큼의 관심을 주지 않는 거죠. 폐위된 왕의 박탈감과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이런 감정이 동생이 생긴 첫째와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낯선 감정을 감당할 수 없는 아이는 날카롭게 표출하는 거고요. 물건을 던지고 괴성을 지르고 짜증을 내는 걸로요. 그 책을 시작으로 여러 영상과 책을 봤는데요. 거기서 동생이 생겨서 예민해진 첫째를 위해서는 첫째에게 더 많은 관심을 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째가 안정될 때까지 첫째에게 더 많은 관심을 주려고 노력했어요. 2달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첫째가 차차 안정을 찾더라고요. 그리고 반년 후엔 확연히 나아졌어요. 그때부터였을 거예요. 제가 둘째보다 첫째에게 더 많은 관심을 주려고 노력한 거예요. 물론 둘째도 열심히 보려고 노력했죠. 뭐 안 그런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그치만 언어센터를 다니기 전까진 무의식적으로 둘째보단 첫째에게 더 관심을 주려고 노력했었던 것 같아요. 둘째는 너무 순둥이었고 예민하게 굴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저는 둘째도 잘 크고 있다고 생각을 했죠. 영어 채널 노출. 저는 첫째에게 미디어 노출을 돌 지나면서부터 보여줬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좀 이르게 미디어를 노출을 한 게 후회가 되더라고요. 왜냐면 여러 매체에서 3세까진 미디어 노출을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둘째는 늦게 보여줘야지 다짐했죠. 근데 만 3세까지는 기다리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24개월 지나면서부터 보여줬어요. 그때쯤 아기 상어 노래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을 무렵이었거든요. 저희 애도 자연스레 그 노래를 접했는데요. 이상하게 아기상어 한국말 노래보단 영어로 된 베이비 샤크를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바운스 페트롤 채널에 베이비 샤크를 접하게 되죠. 애가 이걸 너무 좋아했어요. 진짜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정말 많이 들었고요. 저는 그때 애가 영어에 관심을 보이네 하면서 흡족한 마음으로 보여주기 시작했죠. 그 후론 블리비 채널로 넘어갔어요. 애가 두 채널을 너무 좋아했어요. TV를 보게 되면 웬만해서 두 채널을 봤어요. 엄마표 영어에 대한 정보를 보면 아이가 어릴 때 영어 노출을 자연스럽게 해주면 좋다라는 내용들이 많아서 이왕 TV 볼 거면 만화보단 영어 채널을 보는 게 유익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여줬죠. 주중엔 저녁 준비하고 치우는 그 시간에 보여주다 보니까 하루에 1시간씩은 보여준 것 같아요. 전 그때 몰랐죠. 이게 세윤이 언어 발달에 악영향이 될 줄은요. 코로나 2020년 1월 말쯤 코로나 안전 안내 문자라는 걸 여러분도 받아보셨죠. 그로부터 얼마 후 가정보육을 해야 했고 마스크를 끼기 시작했잖아요. 가정보육과 마스크 이 두 가지도 영향이 있었어요. 가정보육. 뭐 2, 3일? 조금 길게는 일주일까지는 버틸만 했어요. 근데 3주가 넘어가는 가정보육을 할 때는 저도 못 버티겠더라고요.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거였어요. 만약
만약에 디데이라도 있었으면 버틸만 했을 것 같아요.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장기 가정보육에 저 역시 지쳐가다 보니까 코로나 우울증이 왔죠. 그 상황을 누가 대신해주지 않고 도와주지 않고 오로지 엄마인 저 혼자 짊어져야 했기 때문에 그때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너무 힘들어서 맨 정신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글 쓰면서 간신히 버텼던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그 책이 출간이 돼서 세상에 나오게 됐고요. 여튼 그런 상태에서 하루 종일 두 아이에게 시달리다 보니까 저 역시 예민해졌죠. 조금만 건드려도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요. 놀이터라도 나가 놀면 좀 나았을 텐데 그때는 그러지도 못했잖아요. 나가는 것도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집안에서 하루 종일 두 아이와 지내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디어 노출을 점점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어떨 땐 하루 종일 보게도 했어요. 근데 신기한 건 애들에게 하루 종일 보라고 해도 애들은 하루 종일 보지를 않더라고요. 중간에 엄마 놀아줘 막 저를 찾는데 마음 같아선 엄마 찾지 않고 하루 종일 TV 봐줬으면 했어요. 제가 가정보육을 가장 길게 했던 게 3달이었는데요. 그땐 저도 제 정신이 아니었어요. 마스크. 2020년 상반기부터 2023년 초까지 마스크 끼는 생활을 했죠. 세윤이가 3살부터 6살까지 마스크를 달고 산 거예요. 어린이집 가더라도 계속 끼고 있다가 집에 와서야 마스크를 뺐으니까요. 이 부분도 무시 못해요. 애들은 언어를 배울 때 표정이랑 이 입모양을 보면서 습득을 하는데 마스크를 종일 끼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애 언어 습득에 영향이 갈 수밖에 없겠죠. 이 내용에 대한 건 예전에 전문가들이 정말 많이 언급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로만 말씀드릴게요. 애는 알아서 큰다. 특히 둘째는 알아서 잘 큰다라는 말에 저는 반기를 들고 싶어요. 분명 둘째는 순둥이지만 변비라던가 발달 지연으로 손이 가는 부분이 너무 많고 신경 쓰는 부분도 너무 많기 때문에 솔직히 힘들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느린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하루하루 걱정과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주위에 느린 아이가 많지 않다 보니까 마치 혼자 외딴 섬에 있는 느낌도 들고요. 막막하고 외롭거든요. 또 언어 치료를 한다고 하는데 애가 생각처럼 좋아지지 않는 모습을 볼 때면 답답하고요. 이게 맞나 하면서 이구심도 들고요. 불안해지기도 하고 아이한테 미안한 마음도 들죠.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주일에 한 번 하는 40분 수업만으론 사실 드라마틱한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요. 언어 치료에 있어서 가정 연계가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애가 가장 많이 지내는 곳이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에서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할 수밖에 없죠. 저는 둘째 언어 치료를 다니면서 첫째도 심리 놀이 치료를 받고 있거든요. 부모가 둘째에게 관심을 주다 보니까 첫째에게 관심을 준다고 해도 애가 충족을 못하면서 짜증도 늘고 신경질도 늘고 정서가 좀 불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첫째 한 번, 둘째 한 번 센터에 가는데요. 그게 벌써 1년 반 정도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지쳐요. 언어 발달 정밀 3차 검사를 받기 전까진 가정 연계를 좀 느슨하게 한 감도 없진 않아요. 왜냐면 제가 봤을 땐 세윤이가 정말 많이 좋아졌고 또래처럼 말을 잘했고 그저 인지라던가 소근육, 대근육 발달이 조금 미숙하긴 하지만 걱정 삼을 정도가 아니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 언어 발달 정밀 3차 검사 결과를 듣고 충격을 받았죠. 제 생각과 너무 달랐고 그리고 병원에서도 이젠 걱정하지 말고 오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을 들을 줄 알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얼마 동안은 이욕이 안 생기더라고요. 힘도 빠지고 그치만 손 놓고 계속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마음 추스리고 다시 해볼까 해요. 저는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애가 언어 치료 받기 전까지 언어는 때 되면 자연스럽게 하는 거고 그 외의 발달도 때 되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그러지 않았고 또 한 번 뒤처지다 보니까 또래들과의 갭이 많이 벌어지더라고요. 부지런히 따라잡는다고 애쓰고 있지만 벅차긴 해요.
생각처럼 갭이 좁혀지지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우리 애가 느린데 괜찮을까 염려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최대한 언어 자극 많이 해주시고요. 애 눈 보면서 소통하면서 많이 놀아주시고 또 밖으로 많이 나가 놀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걸 하는데도 애가 느려서 찜찜하다,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은 주저마시고 센터를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래요. 조금이라도 빨리 해야 예후가 좋거든요. 오늘은 우리 세윤이가 발달이 지연된 이유에 대해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봤어요. 솔직히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망설여졌어요. 저의 부족함과 실수, 민낯을 보여드리는 거니까요. 그치만 감추지 않고 오픈하는 이유는요. 지금처럼 솔직하게 제 부족한 면을 대면하는 과정이 저를 위로해주고 치유해 주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저를 좀 더 나은 인간으로, 좀 더 나은 엄마로 되게끔 하더라고요. 이렇게 유튜브 영상으로 공개적으로 공표를 하면 더욱 동기부여가 돼서 저도 더 열심히 하려고 할 것 같고요. 지금 깨닫고 반성한 부분을 발판 삼아서 더 나은 엄마가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릴게요. 그럼 또 봬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는 되게 큰 힘이 됩니다. 응원해 주실 거죠?